오늘은 유통관리사 2급의 그 상권 분석 부분의 기출문제를 한번 집중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상권 분석을 공부하려면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론을 먼저 살펴보셨듯이 이 상권 분석이라는 과목은 우선 입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매 입지를 공부하면서 입지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유형별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은 입지 선택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분류 유형별로 입지들이 있는데 어떤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창업주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될지, 그 입지 선택과 관련된 공부를 또 하셨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권을 조사하는 이 상권 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권들이 있을 때 이 상권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고, 그 교통량은 어떻고, 인구가 어떻고, 그들의 소득 수준은 어떤지, 이런 다양한 그 상권의 성향들이 있을 텐데요. 그 상권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상권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상권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권 분석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교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권 분석의 이 세 가지 파트별로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이제 몰입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그 전체 각 영역별로 고루고루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이제 4월 10일 시행되었던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면서 약 20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면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또 어떠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날 시행됐던 기출문제 상권 분석 부분 21번 문항을 먼저 함께 읽어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요, 다음 중 일반적으로 가장 다양한 유형의 소매 점포들로 구성되는 쇼핑센터는 다양한 유형의 소매 점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키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1번은 커뮤니티 쇼핑센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후드 쇼핑센터가 있고, 3은 아울렛 쇼핑센터, 4번은 테마 페스티벌 쇼핑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후드 쇼핑센터는 영어로 네이버훗이 무엇입니까? 네이버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 그러니까 쇼핑센터가 그 주거단지에 가깝게 위치한 그런 쇼핑센터들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지 근린형, 그 가까운 그런 소형 쇼핑센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아울렛 쇼핑센터는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아울렛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 주변에 위치해 가지고 재고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소매점을 말하는 것이죠.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테마, 페스티벌 쇼핑센터라고 하죠. 테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주제를 뜻하죠, 영어로. 어떤 특정한 품목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집중된 어떤 한 가지 품목, 한 가지 어떤 주제를 갖는 그런 쇼핑센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뜻을 해석해 봐도 이것은 다양한 유형의 그 소매 점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테마파크 같은 곳에서 좀 더 진보된 그런 형태의 종합 쇼핑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첫 번째 커뮤니티 쇼핑센터라고 할 수 있죠. 커뮤니티라고 하면 우리 흔히 무엇입니까? 공동체라는 거죠. 커뮤니티라는 의미 자체가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통합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 쇼핑센터가 바로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소매점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쇼핑센터가 있는데요. 특정한 설명을 듣고 이것이 어떤 쇼핑센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점을 파악하신다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매 점포의 입지는 일반적으로 지역, 상권, 특정 입지 등 세 수준의 분석을 거쳐 선정한다. 다음 중 특정 입지 수준에서 분석해야 하는 영향 요인은? 자, 소매 점포의 입지 부분이죠. 여기서는 우선은 가장 먼저 선정해야 될 것이 이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지역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상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이다 하면 여기 뭐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주변을 한 어떤 상권이 있을 수 있고, 구로 디지털 단지 역에 아울렛 상권들이 있고요. 예? 이렇게 다양하게 목동에도 이렇게 상권이 있을 수 있고, 명동에도 이렇게 상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 이러한 상권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권 내에서도 특정 어떤 지역을 들어갈 것이냐, 이게 바로 사이트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특정 입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상행위를 할까를 고려할 때 우선 어떤 지역에서 할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어떤 상권으로 할까, 그리고 그 상권 내에서도 어떤 지역에 입점할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특정 입지 수준, 이 수준에서 고려할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지역 수준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죠. 서울에서 할까, 부산에서 할까, 대구에서 할까, 이런 지역을 고르는 수준에서의 어떤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목동에서 할 것인지, 예? 아니면 명동에서 할 것인지, 그것을 어디서 할 것인지, 그런 상권을 고르는 문제도 역시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상권까지 다 정해졌고, 그 정해진 상황에서 그 상권 내에 어느 지역에 입점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됩니까? 보시면 1. 산업 동향이 있고요. 2. 경쟁 정도, 3. 접근성, 그리고 4. 최근 품목에 대한 수요. 이것의 이제 주요한 해설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입지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거리적으로 가까워야 되죠. 영어로는 이제 proximity라고 합니다. 이 접근성은 거리뿐만 아니라 그것에 그 점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교통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측정이 됩니다. 교통비가 많이 들면 거리가 멀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역시 접근성이 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이 많이 없어요. 아주 가깝지만 자동차로 예를 들어서 15분 거리인데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그 15분 거리지만 그곳까지 도달하는데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된다느니, 아니면 뭐 지하철역이 없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다느니, 이런 경우는 접근성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거리적으로 가깝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했을 때 접근성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이 접근성에 연관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중교통시설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그 거리 개념, 그리고 교통이 아주 혼잡하면 역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그곳까지 도달하는데 버스를 이용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죠. 그런 경우는 접근성이 사실 떨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거리에 비하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에는 또 주차 시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포가 도로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도로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점들도 접근성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여주 아울렛 같은 경우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아주 짧은
그 인터체인지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여주 아울렛이 자리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들도 이런 접근성을 고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동향, 경쟁 정도, 취급 품목에 대한 수요, 이것은 산업 동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 수준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이고요. 경쟁 정도, 취급 품목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상권 수준에서의 고려할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정 입지 수준, 이 특정 입지 수준에서의 고려할 영향 요인, 이런 것은 바로 접근성이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접근성을 꼭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컨버스 제1법칙을 적용했을 때 A, B 도시의 상권 분기점은 A 도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죠. 인구는 A 도시 16만 명, B 도시 4만 명, 그리고 A 도시와 B 도시 사이의 거리는 12km이다. 그러면 이 상권 분기점은 A 도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컨버스 제1법칙입니다. 컨버스 제1법칙 굉장히 중요하죠.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상권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상권이 있습니다. 제가 B라는 상권은 더 작게 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A 상권은 16만 명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4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A 도시의 어떤 중점과 B 도시의 중점 간의 이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보니까 12k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도시와 B 도시의 물리적인 거리의 중간점은 어디입니까? 6km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가 중점입니다. 그러면 A로부터의 이 중점 상권, 이 위치가 6km보다 더 많이 갈까요? 적게 갈까요? 상식적으로. 최소한 6km보다는 더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공식을 생각하지 않아도 1번과 2번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6km보다는 더 먼 곳에 위치해 있지 않겠냐. A 도시로부터 더 멀리까지 그 상권이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보시면 A라는 도시에 상권이 있다면 이 지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A보다 B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더 이렇게 가서 위치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B는 이 지점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6km보다는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8 아니면 10km가 되겠죠. 예. 이제 만약에 시간이 많이 없으시면 1번, 2번은 제외하고 3번, 4번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이고, 더 정확하게 답을 풀어보고자 한다면 이 컨버스 제1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컨버스 제1법칙의 그 공식에 의하면 이 디스턴스를 구하는 공식이죠. D의 AB라는 이런 공식을 이용합니다. 디스턴스 AB. 디스턴스 AB. 그리고 또는 디스턴스 A의 거리라고 한다면 디스턴스 A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디스턴스 B를 구할 수도 있고요. 디스턴스 A를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디스턴스 A를 구하죠. 그래서 DA라는 공식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해설해 보시면 디스턴스 D의 A는 전체 거리 DAB가 있겠죠. 이 거리가 이제 12km죠. 그 12km에서 뭐를 나눠주냐면 여기서 P가 바로 population 해서 인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죠. population P의 A분의 P의 B. 이것이 바로 이 컨버스 제1법칙의 그 정의입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그대로 값을 넣으면 되겠죠. DAB가 12km였고요. 그렇죠? 1 플러스 해서 16만 명과 4만 명. 16만 명이 아래로 가죠. 4만 명. 지금 암산을 해볼까요? 16만 명과 4만 명을 놓으면 4배가 되잖아요. 그죠? 4, 4, 16. 그러니까 이것은 4분의 1이 되죠. 이것을 루트를 씌웠던 거를 풀면 2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2분의 1이니까 이것은 뭡니까? 2분의 3이 되죠.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3. 그리고 12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4가 되니까 3, 8에 2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식을 외우고 계신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론적으로 이해만 하신다면 최소한 1번과 2번 4km, 6km를 고를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3번 아니면 4번인 것이고, 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렇게 공식을 그대로 암기를 하셔서 이 공식에 이 값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